이한열이 최루탄에 쓰러진 다음 날 전두환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연장 계획을 이어갔다. 10일 오전에 열린 민정당 전당대회. 모두의 예상대로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4.13 폭언 조치 이후 민정당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되면서 군부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군부 독재 정권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순간이었다. 아니 20대 청년은 지금 최루탄을 직접 맞고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세레모니를 한다는 건 진짜 국민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꾸이는 모습 보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있을 때 그날 신문에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기는 그 사진이 기사와 함께 납니다. 그러니 전두환 정권의 모습과 이한열 학생이 쓰러지는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교차해서 본 의식 있는 시민들은 심정이 좀 참담했을 겁니다. 그 사진이 좀 강렬했어요. 피 그렇죠. 흘리면서 이렇게 부축을 받는 그 모습. 또 이게 글로 보는 거랑 사진 추가한다고 사진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글로 막 써보면은 그걸 읽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딱 그렇게 사진을 본 순간 아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바로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로이터 기자 소속으로 일하셨던 정태원 기자님이 찍으신 사진이고요. 아마 한국에도 퓰리처상이 있었다면 아마 퓰리처상을 받을 만한 그 굉장히 역사의 어떤 큰 물줄기를 바꿔낸 맞아요.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권의 잔칫날 이제 민주화 세력들은 거기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항쟁, 거대한 어떤 저항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60 국민대회라고 부르는 이제 그러한 대회입니다. 이날 하루에 시위의 규모만 봐도 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한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60 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뭐 이제 야당, 제야 그리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민들까지 모두 결합한 우리가 보통 민주대연합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대한 어떤 그 힘의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한열 사건을 보면 먼저 떠오르는 참 그 앞에 있었던 하나 대접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 바로 김주열 열사입니다. 예, 최루탄에 김주열 열사가 죽음으로 해서 4.19가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네. 예, 1987년도 참 비슷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에 눈을 떴다라고 할 수 있죠. 저 장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좁은 골목을 지날 땐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몰랐는데 큰 거리로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슬퍼하고 화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니 약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장면에서 이한열 열사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내일 시청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마치 이제 그런 장면 보니까 그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저 장면은 저 인파를 다 동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거 CG예요? 그냥 그래서 아니 너무 그 웅장해서 그 스케일이 박근혜 춤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다 동원했습니다. 저 인원을 다요?
아유,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동원한 걸로 앞으로 저희가 영화를 다 보실 동원한 분들이 걸로 아직 맞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업 비밀을 괜히 좀 여쭤본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영화 속의 인물도 그렇고 이제 사건도 그렇고 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이라는 인물은 가상 인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왜 굳이 이 역할이 필요했을까요? 1987년 역사에서 사실 역사의 물꼬를 그렇게 크게 바꿔놓은 거는 실제 주인공은 마지막 주인공은 그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독재하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정의와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대표하는 게 아마 연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했죠. 그거 한다고 바뀌냐 세상이. 예, 네. 동료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대학교 보내놨더니 저 데모하고 있다고 이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그게 많이 바뀌었던 거죠. 참 그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데모한 사람들 신고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아주기도 하고 참 심지어는 밥 먹고 하라고 돈도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호원철배 독재타도 그 외치기 전에 누군가 선창을 하잖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감독님의 아내분 문소리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본인 주장으로는 주변에 운동권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기는 운동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더운 날 촬영을 했는데 이제 젊은 엑스트라들 보조 출연자들이니까 이제 그 분위기 그날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죠. 그렇죠. 당연히 네, 모르고 모르죠. 지치고 이런데 문소리 씨가 진짜로 버스 위에 올라가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호원철폐 독재 타도 하니까 그분들 표정이 완전히 바뀌고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역사에서 좀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주로 이제 기록을 남긴 사람들 것을 우리가 토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엘리트라든지 사회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들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요랑쟁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연희 자체는 가공의 인물이고 픽션이지만 그러나 그 당대의 일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면 결의가 엄청 느껴지고 수도 어마어마한데 노태우와 전두환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들끓는 마음을 못 읽을 수가 있죠? 네.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진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노태우는 6월 10일 날 거리에서 시위대의 싸움을 직접 봤어요. 그날 이제 그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끝내고 나서 시내 모 호텔에서 소위 이제 축하 파티가 열렸거든요. 저녁 때. 이제 그 축하연이 열리는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시위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 오후 4시부터 이미 그 시내 곳곳에서 주로 이제 을지로나 퇴계로 이런 그 지역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또 경찰들도 여기에 대해서 추루탄을 쏟아부으면서 아주 강경진압으로 맞서고 있었던 거죠. 바로 노태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